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교육청 평원초등학교 리드교사 이호성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 머신러닝 프로젝트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스크래치를 활용해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구글 티처블 머신을 적용해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완성된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에는 직접 스크래치로 프로그램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완성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고양이가 장애물을 피해 앞, 뒤로 움직이며 점프도 합니다. 고양이가 장애물에 닿았을 때 게임 시간을 말하면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만을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며 연속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제자리에 있지만 마치 앞으로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양이 반복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뛰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영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키보드를 이용해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움직이고 점프도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장애물에 닿으면 프로그램이 멈추고 게임을 플레이한 시간을 말합니다. 마지막은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은 배경과 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벽에 닿으면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것을 반복하며 나타나는 시간은 무작위적으로 나타납니다. 분석을 바탕으로 스크래치로 구현하는 것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주소창에 자막에 나타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스크래치 홈페이지가 아니라 구글의 티처블 머신 기능을 스크래치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입니다. 먼저 배경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배경 추가 메뉴를 선택하면 다양한 배경이 제시됩니다. 이 중에서 나이트 시티라고 되어 있으며 길이 있는 배경을 선택합니다. 추가한 배경을 선택한 다음에 모양 탭을 선택합니다. 모양 탭에서 배경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해당 배경은 삭제해 줍니다. XY 좌표 이해를 돕기 위해 좌표가 있는 배경을 추가합니다. 코드 탭을 클릭합니다. 스프라이트 추가 메뉴에서 가장 윗부분에 업로드로 추가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서 나이트 시티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추가한 배경 파일은 스프라이트로 인식되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배경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배경 파일을 복사합니다.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BG1, BG2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배경 그림을 스프라이트로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움직이는 배경입니다. 그러나 스크래치에서는 배경을 움직이게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다운로드한 뒤 업로드 기능을 통해 스프라이트로 변환시킨 것입니다. 배경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의 위치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을 선택합니다. 이벤트 팔레트에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튼을 선택해서 드래그 해주도록 합니다. 다음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 모션 팔레트에서 XY 좌표로 이동하기 블록을 선택한 다음 드래그해서 연결해 줍니다. 정 가운데에 위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XY 좌표를 0,0으로 입력합니다. 두 번째 배경은 첫 번째 배경과 겹치며 화면의 오른쪽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XY 좌표를 480,0으로 입력합니다. 입력을 완료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첫 번째 배경이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을 선택합니다. 움직이는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모션 팔레트에서 이동 버튼을 결합한 뒤에 -10을 입력합니다. 한 번 움직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움직이도록 컨트롤 팔레트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연결해 줍니다. 두 번째 배경도 첫 번째 배경과 똑같이 코딩해 줍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배경이 왼쪽 끝부분에만 남아있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왼쪽 끝부분으로 간 배경 스프라이트가 오른쪽의 시작 위치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팔레트에 있는 만약 그렇다면 블록을 계속 반복 블록 사이에 결합합니다. 테스트 해본 결과 X좌표가 -460보다 작아졌을 때로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산 팔레트에서 부등호 블록을 조건에 추가해주고 -460을 입력합니다. 모션 팔레트에서 아래쪽에 있는 X좌표값 블럭을 부등호 블록 안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블록 사이에 XY 좌표로 이동 블록을 결합한 뒤에 480 그리고 0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배경 스프라이트도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배경 스프라이트 코딩을 완료했고 테스트해 보도록 합니다.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경우 배경 스프라이트에 덮여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이벤트 팔레트에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드래그합니다. 다음으로 룩스 팔레트에 있는 맨 앞으로 순서 바꾸기 블록을 가져와 결합하도록 합니다. 실행하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적절한 곳에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가만히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을 위해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다음 모양 탭을 클릭하면 고양이 그림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의 그림을 반복하면 고양이가 뛰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코드 탭을 클릭하고 컨트롤 팔레트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넣어줍니다. 다음 룩스 팔레트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을 계속 반복하기 블록 사이에 넣어줍니다. 코드를 완성한 다음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 계속 반복하기 블록 사이에 컨트롤 팔레트에 있는 1초간 기다리기 블록을 추가합니다.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블록과의 위치는 어느 곳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시간은 0.3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직접 시간을 조절해 보시고 원하시는 시간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키보드를 이용해 고양이가 앞, 뒤로 움직이고 점프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팔레트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드래그한 뒤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과 결합합니다. 컨트롤 팔레트에서 만약 뭐뭐라면 블록을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 넣어줍니다. 만약 뭐뭐라면 블록에 들어갈 조건은 센싱 팔레트에 스페이스 버튼을 눌렀는가 블록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스페이스 키를 왼쪽 화살표로 바꾸어 줍니다. 만약 뭐뭐라면 블록 사이에 들어갈 블록은 모션 팔레트에 이동 블록을 넣습니다. 가운데 숫자 10을 마이너스 10으로 바꾸어 줍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블록을 복사하고 방향키와 블록의 숫자를 바꾸어 줍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누를 때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앞, 뒤로 움직입니다. 다음으로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점프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방식이나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코드를 복사해 줍니다. 방향키의 방향을 위로 바꾸어 줍니다.
이동 블록으로는 위아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 블록을 삭제하고 모션 팔레트에 있는 Y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블록으로 바꿔줍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잘 움직이지만 위로 눌렀을 때 위로 움직인 다음 내려오지 않습니다. Y좌표를 10만큼 이동하기 블록의 숫자를 80으로 바꾸어 줍니다. 원래의 위치로 내려오도록 같은 블록을 추가하고 숫자는 마이너스 80으로 바꾸어 줍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잘 움직이지만 위로 눌렀을 때 움직임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효과를 위해 Y좌표로 이동하기 블록 사이에 컨트롤 팔레트에 1초간 기다리기 블록을 넣어주고 숫자를 0.3으로 조정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되면 0.5초 정도 입력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물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 코딩해 보겠습니다. 장애물 스프라이트는 배경 스프라이트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같은 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복해서 움직입니다. 다른 점은 화면의 끝부분에 닿았을 때 사라졌다가 잠시 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닿았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멈추게 합니다. 스프라이트를 추가해 줍니다. 바위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다음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 줍니다. 저는 크기를 80으로 줄였습니다. 위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위치를 고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벤트 팔레트에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드래그한 뒤에 모션 팔레트에 X, Y 좌표로 이동하기 블록을 결합합니다. 컨트롤 팔레트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추가합니다. 모션 팔레트에서 이동 블록을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 추가하는데 방향이 반대이기에 마이너스 10을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장애물 스프라이트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끝부분에 닿았을 때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기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팔레트에서 만약 그렇다면 블록을 계속 반복하기 블록 안에 추가합니다. 조건에 센싱 팔레트에 있는 마우스 포인터를 클릭했는가 블록을 넣어줍니다. 블록을 클릭한 후 마우스 포인터를 모서리로 바꾸어 줍니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사라지도록 조건 블록 사이에 룩스 팔레트에 숨기기 블록을 넣어줍니다. 반복해 다시 나타나도록 보이기 블록을 이동 블록 위에 넣어줍니다. 스프라이트가 사라진 뒤에는 처음의 위치로 가야 하기 때문에 XY 좌표로 이동하기 블록을 추가하고 좌표 값을 처음 위치와 같도록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장애물 스프라이트가 벽에 닿았을 때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정하게 장애물 스프라이트가 이동하면 게임의 재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물 스프라이트가 불규칙하게 생성되도록 바꾸어 보겠습니다. 숨기기 블록과 XY 좌표로 이동하기 블록 사이에 1초간 기다리기 블록을 추가합니다. 무작위적인 효과를 위해 연산 팔레트에 있는 1부터 10 사이의 난수 블록을 1초간 기다리기 블록의 입력칸에 결합합니다. 숫자의 크기는 1부터 3까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장애물 스프라이트가 무작위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애물이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닿았을 때의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컨트롤 팔레트에 만약 뭐뭐라면 블록을 계속 반복하기 블록 사이에 추가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건에 센싱 팔레트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클릭했을 때 블록을 넣어줍니다. 블록을 클릭하여 고양이 스프라이트로 바꾸어 줍니다. 프로그램이 끝나도록 컨트롤 팔레트에 있는 모두 멈추기 블록을 만약 뭐뭐라면 블록 사이에 넣어줍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진행이 되다가 장애물 스프라이트에 닿았을 때 프로그램이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할 기능은 타이머입니다. 센싱 팔레트에서 타이머 초기화 블록을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에 추가합니다. 프로그램이 멈추기 전에 장애물 스프라이트가 신호를 보내도록 이벤트 팔레트에 방송하기 블록을 추가합니다. 블록을 클릭한 후 게임 오버라는 신호를 추가합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이벤트 팔레트에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을 추가합니다. 다음 룩스 팔레트에서 2초간 안녕 말하기 블록을 결합합니다. Your Play Time과 타이머를 동시에 말하기 위해서 연산 팔레트에 결합 블록을 대화에 추가합니다. 앞부분에는 Your Play Time을 추가하고 뒷부분은 센싱 팔레트에 있는 타이머와 결합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게임이 실행되고 장애물에 닿으면 플레이 시간을 말하고 프로그램이 정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을 스크래치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크래치를 활용해 직접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오늘 만든 게임에 인공지능 요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인식을 통해 게임을 시작하고 소리로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조작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